내용이었고요. 그 정재욱 판사? 네. 이 사람이 일단 이상민 구속시킨 사람이고 네. 김건희? 그쵸. 김건희도 구속을 시켰잖아요. 그렇게 근데- 기억합니다. 근데 왜 한덕수는 기각이냐를 보면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? 아까 얘기하셨던 태도에 대한 차이? 왜냐면 그 둘은 혐의를 계속적으로 부인을 했었고 네. 영장 청구 바로 직전 단계에 마치 한덕수가 나 계엄 선포문 사실 대통령한테 받았어. 미안해. 거짓말이었어. 이런 자세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 둘은 구속된 거고 한덕수는 그래서 기각된 거다? 그렇게 연결지는 분도 있죠.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범죄 사실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청에 대한 단전 단수가 소방청장 직접적이었죠. 받은 것도 있고 소방청장이 그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화를 들었던 사람들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네. 그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가 없고 네. 그리고 그 사실은 그러니까 합동해서 계엄이라는 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잖아요. 네네. 근데 여기서 똑같이 저는 이게 법적으로 가치 판단을 했었을 때 꼭 헬기를 타고 국회에 쳐들어간 군인들의 어떤 것이 계엄이라고 하는 큰 내란이라고 하는 큰 어떤 범죄를 봤었을 때 무거울 것이냐 아니면 펜대만 굴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종이 서류만 움직였다고 할 수 있지만 예. 그걸 가지고 계엄을 함께 했던 것이 더 무겁다고 봐야 될까. 그러니까 연필 그러니까 책상 놀름이라고 하죠. 사실은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저는 무겁게 봐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보거든요. 네. 차이가 그거예요. 단전 단수는 행동에 나선 거예요. 물리적인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. 근데 한덕수는 행동이 따르는 건 한 적은 없어요. 지금 의심받고 있는 부분은 한예종을 폐쇄하려고 했느냐. 유인총과의 전화 통화. 이 부분은 의심받고 있지만 그건 의심밖에 없어요. 좀 그래서 그게 빨리 밝혀져야 되는 근데 것 저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. 저는. 그래요? 야,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야. 펜대. 펜대를 굴리기 훨씬 더 중요한 범죄라는 거예요.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냈잖아 뒤에. 이렇게 무거운 범죄가 어딨어. 근데 이게 법원의 판사들도 아직까지 사람을 몽둥이로 때린 것보다 경제범죄로 주가 조작을 해서 파탄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현재 21세기 훨씬 더 무거운 범죄로 봐야 된다고. 그렇죠. 그 구도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. 그렇죠. 그러면 어디 하나 군인들이 가가지고 국회의원 몇 명 아니면 시위하는 군중 몇 명 때린 것보다 어쩌면 이 계엄 잘된 계엄이다라고 그 다음날 계엄 선포문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무겁게 봐야 된다고.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갖고 그럼요. 있죠.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. 참 네, 동의합니다. 많이 아쉬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할 가능성은 오늘 보니까 브리핑 보니까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다른 혐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건 모르겠어요. 이거는 이제 특검의 의지와도 연결이 되는데 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덕수가 그 이후에 했던 행동들에는 뭔가 당시의 내란 세력들과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게 하는 의혹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. 설명이 안 되잖아요. 그렇게까지 자기가 마지막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까지 했던 황당한 그러니까 새벽에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새벽 3시에 입당해가지고 버젓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 하면서 뭐 갑자기 5.18 묘역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어쩌니 저딴 소리를 저도 했잖아.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배우까지 파내려는 의지가 특검이 있다라면 구속수사를 하는 게 필요해요. 근데 지금 나온 사실관계 정도로 유죄받는 데는 구속수사가 필요 없어요.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여태까지 그 내각이 아니죠.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조사받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한덕수의 변호인이 가장 잘하고 있다 일을 이런 이야기. 이거는 뭐 100% 칭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. 그렇죠. 예, 네, 예.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지금 그쵸. 이제 존중받게 해주고 있다. 근데 그래서 뒤에는 누가 있느냐? 설마 김현장이냐?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. 예. 김현장인가요?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가정이 맞다라면 예. 그럼 그 가정이 맞으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피고인 한 사람, 피의자 한 사람을 변호한다고 봐야 될까요?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, 검은 세력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? 한덕수를 꼭 막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이런 건 있어요. 법적으로 봤었을 때도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졌을 때도 네. 한덕수가 사안 자체는 가벼운 건 맞아요. 이상민보다는 법의 네, 무게를. 네, 네, 근데 네. 그래도 그 법의 무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그렇게 봐야 하냐라는 거예요, 제 얘기. 아니 근데 보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내란 방조라는 굉장히 무거운 죄와 혐의와 네. 공용 서류 손실이라는 가벼운 이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비교 불가능한 가벼운 걸 함께 묶음으로써 전체적인 혐의를 약간
부풀린 거 아니냐라고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다. 네, 근데 그렇게 그 주장을 문제 삼을 수 있다. 만약에 판사가 받아들였다라면 진짜 문제인 거죠. 그 공용소름 무효가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게 총칼 들이민 것보다 더 무거운 죄로 봐야죠. 그런 거 있잖아요. 죄는 가장 중요한 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. 아, 그렇죠.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무죄했었는데요. 그리고 위증 혐의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때 기억이 딸려가지고 그때는 기억이 안 났지만 특검 앞에 서니 내 기억이 술술술 입에서 이렇게 나오네요.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? 이렇게 그건 바보 멍청이죠. 그걸 이게 받아들였다. 하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. 어떤 식으로 변론이 이어졌는지에 또 대해서 궁금해요, 저도. 예, 그러면 궁금해하더라고요. 가령 이제 뭐 요 주제 마무리하면서 전망을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지금 아까 유인촌 얘기해주신 대목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박성재가 교정본부장에게 해당 전화를 해가지고 구치소의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가지고 수용 가능성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. 교정본부장이 이미 교도소도 과밀 상태라 가지고 더 못 받는다. 그러면 박성재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? 한덕수에게 전화를 했고 한덕수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시설이 마땅찮은데 그러면 해경도 알아봐야 되고 잠깐만 그 저기 한예종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유인촌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수사를 더 해봐야 되잖아요. 네네. 유인촌도 불러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혐의를 따로 떼놓고 다시 또 영장을 끼워 넣어가지고 재청구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? 구속 그게 만약에 맞다면 네.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텐데 예. 네, 그렇죠. 그럼 달라지는데 네. 예, 예. 근데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죠. 아 이게 또 윤석열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풀어줘라 했던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네. 직접 지휘를 했다가는 직접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. 아 임성근이 그 현장에 있었냐?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항상 아이고. 윗대가리들은 빠져나오고 손발 가지고 뛴 사람들만 처벌받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. 저는 그냥 그리고 아우, 피곤하다. 한덕수가 정말 이 관료주의의 아주 그냥 결정체잖아요. 그 특성상 스스로 자발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예. 생각해서 그러면 한예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낼 리가 없다. 그러면 누가 알려준 오더를 거죠? 받고 움직였을 수는 있어도 어. 난 한덕수의 그냥 특성상 네. 여기서 공무원들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뭐 이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예. 맞을 것 같아요. 그건 예, 일단 뭐 좀 더 지켜보시죠. 뭐 일단 추가적인 뭐 조사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혐의를 보강하거나 뭐 증거를 또 보강해서 이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병 확보를 또 법원이 허용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아까 저희가 잠시 소개해드렸던 기각의 사유를 보면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네. 본건 혐의,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5가지 혐의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새로운 혐의로 또 새롭게 만약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청구도 가능하고 신병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. 근데 저는 여전히 걱정이에요. 왜냐하면 이렇게 한덕수에 대한 판단을 판사가 하면 다른 영장 전담 판사에게도 이 수사 대상과 관련된 어떤 이런 심사 결정을 할 때 영향을 주기도 할 것 같고 사법부의 전체적인 기류에도 또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는 영향을 준다라기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법원 전체가 예.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어떤 인식 이게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서 그러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한덕수도 풀려날 수 있었던 거고 그 왜 그런 거예요, 판사님들은? 자기들은 이런 거죠. 정치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간에 알바요? 알바여죠. 알바, 쓰레빠, 드록바입니까? 어머 세상에나. 대한민국에서 나이스 트라이. 대한민국의 70년 넘는 역사상 사법부가 단죄받아 본 적 있어요? 없죠. 사법부는 어쨌든 뭐 국민들로 법원의 독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물론 50년대 60년대 판사들도 막 납치당해서 죽고 그랬지만 이후로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단죄받고 이런 적 없었어요. 물론 양승태가 구속까지 됐었지만 결국 다 무죄로 끝났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은 윤석열이 설령 쿠데타를 해서 내란을 일으켜서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먹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자리는 흔들렸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인식이 깔려 있어요. 지금 댓글에서 보니까요. 한덕수가 판사 앞에서 엄청 빌었을 것 같다. 나이로 밀면서 아. 어필할 걸 다 했을 것 같아요.
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변호사가 잘 조력을 그쵸? 해준 거네, 네. 진짜로. 아. 모든 걸 다 갖다 붙였겠죠. 야.